안녕하십니까, 무플란TV입니다. 최근 민주당과 민주당의 1, 2, 3, 4 중대들의 모임인 4+1 야합체가 선거제도를 개혁한다며 패스트트랙 법안을 밀어붙여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더니 자신들 내부의 이해관계가 서로 부닥치면서 지역구 250석, 비례 50석으로 기존의 야합안을 대폭 수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심상정, 박지원 등 군소 야당 의원들이 비례 의석이 대폭 축소된 연동형 비례제 개편에도 목을 메고 있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연동형 비례제 뒤에 묻어있는 석패율제 도입 때문입니다. 이들은 석패율제는 패자부활전이라며 그럴듯한 미명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 속내는 다음 선거 낙선에 떨고 있는 정치인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다름 아닙니다. 이들이 이런 제도를 연동형 비례제에 슬쩍 끼워 넣은 이유는 뻔합니다. 심상정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손범규 후보에게 170표 차이로 간신히 승리하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따라서 심상정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석패율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패배해도 국회의원 배지를 이어갈 가능성이 생기니까 오매불망 제도 도입을 바라고 있습니다. 석패율제는 심상정이 강력 제안했고 박지원 등 군소 야당 의원들이 뒤를 이어 적극 찬성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박지원 역시 차기 선거에서 DJ 3남 김원골의 목포 출마가 예상되는 데다가 호남에서 대한신당의 정당 지지도가 크게 낮아서 당선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박지원도 연동형 비례제도에 붙어있는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선거에서 낙선해도 잘하면 배지를 계속 달고 다닐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박지원은 비례대표 짝수 순위에 배치가 예상되는 석패율 적용 희망자 순위 중에서도 앞순서에 배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패율 제도는 정치권의 물갈이를 가로막는 제도입니다. 지금 4+1 야합체가 논의하고 있는 선거제 개편은 정산되어야 할 노회한 의원들에게 의원 생명을 연장할 인공호흡장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문재인이 검찰 죽이기와 퇴임 이후 안전판 마련 목적으로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 군소 야당들의 당파적 선거제도 개혁 요구에 맞장구 쳐주면서 퇴출되어야 할 구태 정치인들에게마저 생명 연장의 호수를 꼽아주는 정신 나간 짓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선거제 개혁의 핵심은 원활한 의원 물갈이입니다. 퇴출되어야 할 의원들은 그때그때 퇴출되고 역량 있는 뉴페이스의 국회 입성을 보장하는 방식이어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도움이 되는 국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석패율 의석은 각 당의 전체 비례 의석 가운데 무려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각 당에 돌아갈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절반을 선거에서 패배한 현역 정치인들이 차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자들이 득세하는 국회가 국가와 국민의 도움이 될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심상정, 박지원 이후의 구태 정치인들의 욕심이 헛된 꿈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제1야당을 뺀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한 후폭풍을 두려워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단과 기존에 합의한 수정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심판을 조금이라도 덜려는 어쩔 수 없는 자구책이고 몸부림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연동률을 지금보다 크게 낮추는 것이고, 둘째, 구태 정치인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석패율제 도입을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10일자 조선일보가 보도한 상세한 시뮬레이션 결과표가 잘 보여주듯이 연동률을 50%에서 20 내지 30%까지 낮출 경우 제1야당인 한국당과의 합의안을 만들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경우 밥그릇이 줄어드는 것은 오로지 정의당 한 곳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선거전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 심판을 두려워하는 민주당으로선 한국당과 합의를 택하고 정의당에 등 돌리는 현실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정의당 의석수만 5석에서 7석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하나는 구태 정치인들이 학수고대하는 석패율제 도입이 무산되거나 혹은 지금의 안과는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여권이 합의한 석패율안 역시 총선에서 국민 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석패율의 본래 취지인 지역구도 타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구태 정치인들의 밥그릇 보존용으로 등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형적인 석패율안을 고수한다면 법여권은 틀림없이
선거에서 국민의 거센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석패율 방안은 사실상 정의당, 대한신당 등 소수 야당의 현역 정치인들에게만 적용이 가능한 퇴행적 특혜 제도고 야합적인 제도입니다. 국민 심판을 조금이라도 덜려면 민주당은 한국당과 기존 합의안 수정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우에 심상정이나 박지원 등 구태 정치인들의 21대 국회에서도 배지 여달기 꿈은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요건이 한국당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기존의 야합안을 날치기 처리를 강행한다면 국민은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제의 해악을 뛰어넘는 엄청난 표를 한국당에 밀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우리 국민은 민의를 인위적으로 왜곡하려는 정치 세력에 대해 그런 심판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석패율이 한국에서 처음 논의될 당시는 그래도 지역구도 타파라는 나름의 명분을 갖고 권역별 석패율 제도가 거론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4+1 야합체가 논의하고 있는 석패율은 지역구도 타파와는 거리가 먼 전국 단위 제도 도입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국회의원 배지를 지키겠다고 하는 기성 정치인들의 욕심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박지원, 심상정류의 구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 생명 연장을 해보겠다고 하는 마지막 추한 몸부림에 다름 아닙니다. 문재인 등 반민주 세력과 여당보다 더 여당 같은 군소 야당들 간의 더러운 권력 나눠먹기를 위한 정치적 야합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현명한 다수의 국민들은 이들이 왜 이런 야합을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심판대를 기다리는 국민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좌파 야합체들의 구태가 그들 스스로를 파멸시킬 것입니다. 논툴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도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